안녕하세요. 최대 코치 곰 코치 김은주입니다. 벌써 세 번째 강의입니다. 그렇죠?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딱딱하다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존칭하지 말고 친구처럼 친구랑 얘기하고 또 학생들이랑 얘기하듯이 강의를 해달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오늘부터는 좀 얘기를 편하게 접근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8학년도 최대 입시 격변 대응이라는 내용으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어. 진학 로드맵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주된 칼럼인데, 학생들이 처음에 체대를 가겠다라고 고민했을 때, 내가 지금 가진 성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지? 그리고 이 대학에 가기 위해선 실기를 얼마나 해야 되지라는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시에 있는 대학 중에서 가군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중앙대학교를 한번 오늘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 예, 보면 중앙대학교는 이제 동작구 흑석동에 있지. 이 입시 요강은 2018학년도 모집 계획이야. 그러니까 실제 이 상세 모집 전형 계획 확정안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자, 체육교육과를 우리가 한번 볼 건데 모집 인원은 올해 23명. 그리고 제일 먼저 입시 요강 사실 열어보면 눈에 보이는 게 수능 몇 프로냐? 80%, 실기는 20% 나와 있지. 그리고 내가 가천대학교 관련해 가지고 강의를 할 때 총점은 몇 점이라고 했지? 프로테이지 100%니까 총점은 1000점. 그렇지? 수능은 800점, 실기 200점 반영하는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수능을 어떻게 반영하냐? 이 800점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밑에 수능 반영 방법에서 국어는 40%, 수학도 40%, 탐구 20%인데 재밌는 건 영어를 반영하지 않는다. 자, 영어를 반영하지 않는데 밑에 보면 영어 등급별 반영 점수가 나오지. 1등급 20점, 뭐 2등급 19.5점, 18.5점, 17점 이렇게 나오는데 요 점수가 만약 영어 1등급을 받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총점이 1000점이야. 그럼 저번에 내가 가산점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1000점에 반영 점수 영어 1등급 맞았으면 1020점이 총점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지? 요게 이해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 잘 이제 얘기를 못 알아듣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니네들 위해서 요거는 나중에 내가 등급별 반영 점수 가산점이라든지 확실한 폐지라든지 그리고 감점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뭐 1에서 5등급 다 10점씩 지금 반영하지. 뭐 작년에도 보면 사실 뭐 정말 뭐 한국의 어떤 국어, 그러니까 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않는 이상 5등급은 다 나온다. 이거 감점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영어 등급제도 간단하게 보면 1등급 20점인데 실기에서 영어에서 5등급 맞더라도 지금 5점 차이 나잖아. 이게 뭐 프로테이지 상으로 수능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총점에서 더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영어 사실 5점 차이면 중앙대학교 실기 있다가 배점표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2점씩 떨어지기 때문에 실기에 사실 2개 내지는 3개 정도만 케어하면 돼서 영어가 사실 중요하진 않다. 중대 같은 경우에는 참고하면 되고, 내신 반영하지 않지. 밑에도 보면 내신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자, 실기 볼게. 바로 뒷페이지에 나오는데 보면은 25점, 24점, 23점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렇지? 점수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면 지금 종목이 4개야. 지그재그런. 그렇지? 높이뛰기, 핸드스프링, 그리고 선택실기까지 나와 있는데 요 4개 더하면 100점밖에 안 되잖아. 그 가천대 입시요강 설명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요게 이제 100점을 곱하기 2 하면 돼. 그러니까 급간당의 점수가 1점씩 떨어지니까 요 사이의 점수가 1점씩 떨어지니까 실제로 2점씩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실기 우수자하고 학교자 평균 실기가 어느 정도 편차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지금 표기는 28점 발생합니다 라고 지금 해놨는데 한번 볼게. 자, 요 주황색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지금 보이나? 주황색 보이는 모르겠는데 요 표기해놨지? 표기해놨고 밑에 이제 녹색으로 또 표기를 해놨어. 자, 주황색으로 표기된 아이들의 점수가 실제 실기 상위권에서 배정받을 수 있는 점수다라고 보면 되고, 녹색의 일반적으로 합격하는 아이들 평균이야. 자, 이 평균을 보면은 다 20점대 잡혀있지? 핸드스프링도 보면 평균 20점, 뭐 기술 동작에서 10점이고, 기술 정확성 평가에서 한 6점 정도 이렇게 해서 16점 이런 식으로 잡혀있는데, 중대 쓰고 합격을 하려면 어쨌든 전체적인 평균, 그러니까 전공 실기 사실 핸드스프링 뭐 이런 기초 실기까지 다 해서 20점씩은 받아야 돼. 그러면 4개 다 합쳐서 80점이고 곱하기 2 하면 야, 그러니까 4 종목이니까 80점, 60점, 20점, 40점. 맞네. 60점, 80점이지. 미안해. 80점인데 이 80점을 곱하기 한 160점 정도는 받아야 수능 성적 기본적으로 중대 쓰는 아이들 평균 나왔을 때 합격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요 이제 주황색으로 표기된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실제 28점 더 받아 188점이니까 상당히 우수한 실기를 한다. 물론
수능 성적이 좋아서 150점대에서도 합격을 하는 친구들은 충분히 있다. 근데 내가 이 전공을 지금 이렇게 표기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 지그재그런이 사실 25점에 24점을 대부분의 아이들이 받았는데, 요즘 니네들이 사실 지구력에 관련된 운동들 있잖아. 한체대 위몸 일으키기 2분, 성균관대학교 장거리, 뭐 고대 지그재그런, 중대 지그재그런 이런 종목들 딱 싫어하지. 딱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사실 끈기를 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에서 실제 차이가 나는 거야. 예전에는 여기서 지그재그는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은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면 되고, 실제로 열심히 하면 지그재그로는 다 뭐 25점이나 24점을 맞을 수 있다라고 보고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 높이뛰기 같은 경우는 사실 편차가 나. 일반적으로 남자도 여자도 남자는 150, 여자는 120 정도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연습 좀 해서 154에 120 정도는 해줘야 중대를 쓸 수 있고, 근데 중대 같은 경우가 높이 뛰기를 잘해버리면 여기서 사실 점수를 좀 많이 낼 수 있다고. 그럼 이제 주황색 25점하고 25점, 20점하고 점 차이가 5점인데 여기서 10점 정도 일단 기본적으로 벌릴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중대를 내가 쓸 때는 내가 높이 뛰기에 자신이 있다 없다를 1차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내가 이 대학을 지원을 해도 되겠어 안 되겠어를 평가하는 거고, 핸드스프링은 사실 어렵지가 않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한 20점 정도는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FM으로 쓴다 그러잖아. 딱 핸드스프링 들어가서 제대로 착지만 해준다면 20점 정도 일반적으로 획득을 하고, 기술 동작 평가 같은 경우는 중대 방식이 좀 따로 있어. 농구 같은 경우는 농구대로, 뭐 축구는 축구대로 다양한 형태로 해서 선택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요거는 어느 정도 기능실기가 좀 되는 아이들은 뭐 평균 12점에서 10점 정도는 받는다. 이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생각하면 되고, 기술 정확성 평가가 뭐냐면, 이 종목 전공실기 내가 지금 넘어왔는데 다시 봐서, 축구 같은 경우에 골대가 있으면 골대 발로 차서 그 정해진 그 관역에 이제 맞추는 형태가 되고, 핸드볼 같은 경우는 손으로 하는 형태가 될 거고, 농구 같은 경우는 뭐 자유투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해. 그리고 이제 지그재그런이라든지 높이뛰기, 핸드스프린 이제 이 측정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면 되고, 사실 중요하지는 않다. 이 부분들이 어렵게 난이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그 이슈가 됐던 건 높이뛰기가 이슈였는데, 그 조주를 한다 그래. 그 내가 도약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한 어떤 스텝 뭐 3스텝이야, 뭐 5스텝이야 이런 것들을,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것들을 원래 해결을 할 수 있게끔 해줬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계상의 문제인지 학생들이 워낙에 이제 조주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못하게 했고, 작년에 문제가 됐었던 게 이제 처음에 입시를 해서 시험 보던 아이들은 하게 해줬고, 나중에 하는 아이들은 못하게 해주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던 것들이 사실 이슈가 돼서 YTN에도 기사로 나기도 했었던 부분들이 작년에 그런 상황들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작년에 조주를 못하게 했으니까 올해는 조주를 하지 않고 그 눈대중으로 한다 그러지. 거리상의 어떤 거리감으로 들어가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해야지 될 것 같아. 실제 학원에서 연습할 때도 그 거리에 대해서 내가 자꾸 거리감을 알고 있어야 되고, 중대 자유투 같은 경우에도 학원에서 연습할 때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농구에서도 거리감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될 거야. 그럼 이제 중대 보면 여기 다시 한 번 더 표기해놨어. 수능 80 실기 20 그리고 국수탐 해서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라는 부분들. 표준 점수 반영한다는 까먹으면 안 돼. 표준 점수 이렇게 노란색 표기해줘야겠다. 표준 점수, 표준 점수. 자, 2017학년도 작년에 합격자 트렌드는 일반적으로 국수형에서 3, 2, 2 정도, 3등급, 2등급, 2등급. 국어가 작년에 뭐 거의 암이었죠, 암. 암이었다 보니까 85%대, 수학 87%, 영어는 95%대 정도 나오는 친구들.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평균치가 뭐 90%가 됐든 88%가 됐든 요 정도가 맞춰줘도 지원을 할 수 있고, 작년 기준으로 내가 그 나중에 점수 계산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표준 점수를 해줄 건데, 가천대 그 100분위 점수 계산하듯이 중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작년 수능 환산 점수가 440점대 애들이 일반적으로 지원을 했고 합격을 한 아이들의 수능 점수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물론 450점대도 지원을 많이 했어. 합격한 아이들 당연히 있고. 자,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 2018학년도 어떻게 될 거냐인데, 영어 반영하지 않잖아, 그치? 영어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가 작년에 2등급이었는데 올해는 국어가 2등급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평균 90%를 잡고 탐구는 85% 정도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올해 방식으로 만약에 계산을 하면, 작년 표준 점수를 가지고 올해 계산을 하면 490점대 아이들이 지원한다. 근데 이 490점은 일반적인 점수, 그러니까 이 커트라인, 수능 커트라인 점수가 고정되지 않는 게,
어떤 부분 봐야 되냐면 표준 점수는 편차가 항상 모의고사 볼 때마다 다르지. 그래서 이 환산 점수가 더 떨어지거나 더 올라갈 수 있어. 요걸 염두에 줘야 되고 그래서 요 점수는 좀 중요하게 보지 말고 100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요 정도 선에 100분이면 내가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밑에 지금 국어 수학 85%에 탐구 80%를 왜 적어놨냐면 요게 이제 점수 이렇게 나오면 물론 표준 점수 편차 때문에 이 점수의 변동은 있지만 이 233, 223 등급 나온 아이들이랑 85% 3등급 때 이렇게 나온 아이들이랑 비교했을 때 14점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 선까지는 쓸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알려주려고 내가 지금 표기해 놓은 거야. 요 밑에 점수들. 국어, 수학 85, 탐구 80%. 참고해서 지원할 때 고민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중앙대학교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어. 이 중대가 사실 상당히 어찌 보면 지원하기 쉬운 대학인데 이 대학의 실기를 아무래도 요즘 아이들이 소화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내가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근데 높이 뛰기가 된다면 중앙대학교는 자신감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합격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내가 농구를 좀 잘한다고 배구를 좀 잘한다고 해서 전공실기에서 정확성 평가를 쉽게 접근하면 오히려 불합격될 수 있어. 실제 시험장 가면 농구 오래 한 아이들은 자유투 5개 중에서 1개, 2개밖에 못 넣는 경우가 허다하고 오히려 농구를 수능 이후에 또는 학원을 다니면서 처음부터 배운 친구들이 좀 더 정확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내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접근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다음 시간에는 영어 등급제에 대해서 그 가산점이라든지 감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설명할 거고 그 수학의 비중, 국어의 비중이 좀 올라가면서 영어 비중이 낮아졌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내가 그럼 수포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할게. 자, 다음 시간에 만나.